네, 이번 시간에는 이마트 함께 살펴볼게요. 이마트는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거래량도 좀 들어왔지. 그래서 약간 돌린 건 있어요. 돌린 건 있어가지고 보는 거죠. 이마트. 우선 이마트 이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뭐 이마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있고, 뭐 최근 이마트의 주가 상승과 함께 여러 증권사들의 주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 자료 찾아보시면 다 아시니까 굳이 뭐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저런 것도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우선 본질적 가치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마트라고 아시긴 하시잖아요. 아시긴 하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볼게요. 이마트의 사업 구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죠. 우선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통업, 호텔 레저업 많지 진짜 영역이 되게 많어. 유통업, 호텔 레저업, IT 서비스업, 식음료업, 건설업, 해외 사업, 이씨. 그래서 뭐 유통업에는 이마트, 이마트24 이건 편의점이죠. 그다음에 쓱닷컴이라고 하죠. ssg.com. 그다음 지마켓. 그래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이쪽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호텔 레저업도 있고. 그다음에 IT 서비스 쪽에서는 신세계 INC라는 회사, IT 솔루션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하긴 할 거예요. 식음료업. 여기가 약간 요새 나름대로 좀 사업이 약간 뜨고 있거든요. 많이 뜨는 건 아닌데 그냥 요게 사업 부분 내에서 그나마 주목해 볼 만한. 우선 신세계 푸드, 신세계 L&B, 그다음에 SCK 컴퍼니 식자재 유통 및 외식 사업, 주류 유통 뭐 이쪽. 그다음에 건설업 있는데 그리고 뭐 해외 사업도 있습니다. 미국 프리미엄 마켓 및 와인 사업 운영. 이마트의 그 2024년 3분기 각 사업 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볼게요. 유통업이 74.7%고요. 호텔 레저업은 2.4%. 그러니까 이게 뭐 다양하게 사업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뭐 딱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유통업이 온오프라인 유통업이 매출 비중 가장 크죠. 74.7%. 그다음에 식음료업은 16.3% 정도. 건설업 있긴 있는데 3.0이에요.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유통업이 전체 매출의 74.7%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입니다. 식음료업은 전년 대비 1685억 원 증가하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올라왔죠, 매출이. 16.3. 두 번째로. 그리고 이마트의 유통업, 온오프라인. 오프라인은 대형 마트가 153개점, 슈퍼마켓이 249개점, 편의점 이마트 24가 6,437개점, 복합 쇼핑몰이 7개, 온라인 유통망은 쓱닷컴이라고 해가지고 SSG, 이마트 자체 온라인몰, 그다음에 지마켓, 옥션, 그다음에 패션 전문 온라인몰. 그래서 이마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해외 사업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매출이 크진 않아서 크게 이야기할 건 없고 요 정도면 뭐 아실 것 같고 이 회사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게 재무 분석. 재무가 최근에 이거 올라온 건 있거든요. 이 회사는 좀 재무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가? 여기 있지.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직접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 1.5% 정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은 내 손실이 더 커졌죠. 이게 1,000원이죠 단위가 1,876억 원에서 손실이 5,734억 원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걸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마트의 2024년 실적이 발표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의미 있는 변동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매출액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5% 네,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부분 그래서 핵심 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큰 폭의 변화는 아니다. 영업이익은 471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영 효율성 및 종속회사 실적 개선 효과. 근데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된 게 아니라 적자가 더 확대됐죠. 5,734억 원. 지마켓 관련 손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마트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이유 이마트는 2023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습니다. 뭐 열심히 했다는 거죠 뭐.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흑자 전환의 주요 요인이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적자가 확대된 이유 지마켓에 대한 손상차손 이게 말했고요. 지마켓에 대한 손상차손이 반영됐다. 근데 우선 손상차손에 대해서 약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가 회계 장부상에 기록된 가치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이를 손실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이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마켓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죠. 네. 최근 이마트가 지마켓과 관련하여 손상차손 2,691억 원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의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마켓 가치 하락 원인. 지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다. 예. 근데 이마트에 실제 현금 유출이 있었을까? 네. 손상차손이란 것은 회계적 평가 조정이지 실제로 회사가 그만큼 돈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회계상에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가치만큼 반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당기 순이익의 손실이 확대된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니고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한 거지. 적자가 더 확대된 거지. 즉 회사의 실적이 나빠져서 적자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지마켓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서 손실이 회계상으로 잡힌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회계상 손실 반영이므로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온라인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마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 이마트의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요소 영업이익 흑자 전환 성공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거 스타벅스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등 핵심 사업부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이렇게 있나?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자료를. 이마트의 온오프라인 유통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마진율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온오프라인 유통업이 있었잖아요. 가장 매출이 큰 거. 이마트는 영업이익률이
1.07 되게 좀 적죠. 많진 않죠. 그나마 이마트 24 편의점이 1.45%, 쓱닷컴이 마이너스, 아직까지 적자야. 적자야, 적자. 그치? 쓱닷컴 많이 홍보를 하긴 하는지 막 광고에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20 손실이죠. 지마켓은 그래도 지마켓과 옥션 펌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4.36,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긴 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SSG 쓱닷컴은 내 적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여기에 저기 왜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는 이제 요것만 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제가 자료를 정리 안 했나? 이제 여기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스타필드 요쪽에 그 성장세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 자료가 없나 보다. 제가 그 자료는 정리를 안 한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성장성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네, 이마트 주식 지금 매수해도 될까? 최근 유통업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것이 여기에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 2월 들어 여러 증권사들이 이마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제시된 중장기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투자증권은 약 1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이 77,300원 정도지요. IBK 투자는 9만 5천 원 정도. 하나증권은 8만, LS증권은 8만 2천. 가장 낮은 게 7만 7천 원인데요. 지금 7만 7,300원이니까 대신증권. 그리고 여기도 있구나. NH 투자증권. 그러면 뭐 지금은 뭐 반등이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높은 거는 10만 원대고 가장 낮은 것은 7만 원대. 근데 지금은 77,300원이니까. 이처럼 증권사들이 연이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 가능성과 사업 확장 기대감이 있다. 이마트의 실적 전망과 주요 성장 요인. 증권사들은 이마트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지마켓 합작법인 출범,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결정 했다. 근데 요거는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요건 그냥 이제 증권사들이 저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마트 지금 매수도 괜찮을까? 지금 당장 말고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있나 그걸 보는 거지. 이마트 과거 어려움을 겪은 이유. 이마트는 한때 한국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오프라인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까 주가가 확 빠졌죠. 그 이유는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한 대응 실패에 있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했고 주가 하락, 실적 악화. 그래서 최근 이마트의 변화, 실적 회복 가능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차트 보셨잖아. 계속 빠졌잖아. 그 빠진 원인이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부진, 주가 하락. 기존 대형 마트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매출이 정체되었고 경쟁력도 약화됨.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다. 최근 이마트의 변화, 실적 회복 가능성. 하지만 최근 1년간 이마트는 체질 개선과 본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및 매출 증가. 아까 보셨죠? 영업이익 흑자 전환된 거.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및 정리와 비용 절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온라인 부문 구조 조정이 있었다. 이 소식 아시죠? 이마트 24 편의점 저효율 점포 293곳 정리했다. 월마트 모델을 좀 도입을 했다. 신규 매장 모델 도입, 푸드마켓. 이마트의 성장 동력, 알짜 사업부 버텨준다. 이마트는 적자가 나는 부문이 있는 반면 고수익을 내는 핵심 사업부가 존재한다. 네, 여기 트레이더스 창고형 할인점. 여기가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잠깐만, 여기는 영업이익이 나온 거야? 하여튼간 뭐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네. 이거는 매출이구나. 매출이 3조 원, 3조 원, 2조 원이구나.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59% 증가했고 45.9% 증가했고, 스타필드 신세계 프로퍼티는 354% 증가했고, 그래서 트레이터스 더스는 고물가 수혜, 가성비 상품 판매, 창고형 할인점, 스타벅스 코리아는 영업이익률이 6% 이상, 매장 지속 확장 중에 있다.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트렌드 수혜. 그래서 트레이더스 창고형 할인점 전국 23개 점포 운영, 대량 구매, 가성비의 상품 판매로 소비자 유입 증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창고형 마트를 선호하고 있다. 스타벅스 한국에만 2,00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매장 오픈, 원가 절감,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인기 증가, 전국 8개 스타필드 운영,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한 수혜, 부동산 임대업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스타빌드 등 핵심 사업부가 이마트의 적자를 방어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뭐 증권사에서는 뭐 유통업의 최선호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최선호주로 보는 이유가 이마트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유통마진 이거 저것도 많이 떨어졌을 건데. PBR 많이 낮지 않나? 0.19야. 최악의 수준이다. 예. 유통마진이 1%, 그러니까 이마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유통마진 1% 개선만으로도 영업이익은 최대 2천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핵심 사업부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스타필드의 안정적인 수익. 현재 이마트의 주가는 역사적 저점 부근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해 준 거죠. 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25년 주가 상승 가능성 존재하다. 다만 오프라인 유통업의 구조적 성장 둔화와 온라인 경쟁 심화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 유통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본업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효과. 주의할 점, 오프라인 유통업의 구조적 둔화, 온라인 사업 경쟁력 확보 필요. 단기적 관점, 유통업 성장 둔화 우려가 있지만 주가가 저점 수준이라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여기서도 다 이야기하는 게 반등 관점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통업 경쟁 심화 속에서 이마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뭐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 해보셔야 되죠. 이마트 주식은 단기적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장기적 투자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면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니까 재무가.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 뭐 여러 증권사들의 이야기들이 봤는데요. 그래도 뭐 최근에 거래량 좀 동반되면서 쫄래쫄래 올라왔어요. 역사적 저점이 54,800원에서 최근에 뭐 78,000원까지 올라왔죠. 지금은 77,300원인데.
그래도 뭐 반등으로 해가지고 뭐 40% 정도 올랐네요. 약간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나 이제 예. 요새 뭐 제가 보니까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런 종목에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은근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보니까는 은근하게 이것도 주던데. 예, 그 배당 같은 거. 배당률이 뭐 그렇게 너무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낮은 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뭐 배당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종목 고려하신다면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 있지. 시가 배당률이 3.15, 3 정도는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은 계속 변해요. 근데 그냥 현재 상태에서만 본다면 그래도 최근에 기관기가 쭉 들어왔네. 개인 털리고 외근 들어왔고, 그렇죠? 최근에 수급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2억 도로 한번 볼까요? 2억 도는 그래도 아니, 근데 올라올 수밖에 없긴 하겠다. 어차피 지금 빠진 자리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반등의 관점에 영역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약간 투자 전략을 좀 잘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네.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기는 하죠. 좀 잘 활용할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아, 나 이런 거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네, 모니터링을 해둘 필요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마트 여기까지 볼까요?